안녕하십니까. 중년 자산가 분들의 고민을 풀어보는 시사정보 유튜브 채널 YN타임즈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랑한다 내 자식아.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식이 장애가 있는 경우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소원이 있다 그러면 자녀보다 하루를 더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들 말씀들 하시죠. 어떻게 하지? 정말 많은 생각을 들게 합니다. 한 가족이 이렇게 동해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고 있네요. 저 행복이 정말 살아있는 동안 정말 잘 유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영화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명배우들이 다 나오시고 이런 자녀들 분들에 대한 거 정말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예전에 뭐 미용봉사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어떤 미용봉사 이렇게 해서 미용인들과 같이 해가지고 7년 동안 사실은 신교동 맹학교하고 용산 맹인 학교 해서 저도 한 7년 동안 사실은 봉사 활동을 했었는데 가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것이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 장애인 자녀들은 또 열심히 또 살아가고 있음을 또 사실이고요. 또 용기를 보태주는 것이 우리 어른된 도리가 아닌가, 어른된 그 배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저는 이런 거를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속증여세법에 대해 나와 있는 우리 장애인 자녀 부분들에 대한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아주 좋은 제도가 그래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법에 나와 있어요. 52조에 나와 있습니다. 52조. 그래서 52조의 이 부분에 보게 되면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들한테 해가지고선 줬을 적에 그 장애인을 갖다가 수익자로 해서 어떻게 했을 때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녀들한테 재산을 주게 되게 되면 증여세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누구한테 신탁하게 되면 신탁업자에게 신탁을 했어요. 여기서 신탁업자라고 한다고 했을 적에 대한 것을 달리 생각하시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신탁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그 라이센스를 획득한 데입니다.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나 부동산 회사 뭐 이런 신탁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아니면 겸업으로 하는 회사에 신탁을 하는 경우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신탁업자, 신탁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는 얘기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이 몇 프로 가냐면 전부를 수익자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과세되지 않는 거고요. 신탁 기간이 언제까지냐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예요. 오케이? 사망할 때까지. 만약에 그것이 만기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연장을 한다고 했을 적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상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건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니한다라고 한 거죠. 오케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자세하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님이 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말 그대로다가 또 타인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타인이 장애인을 갖다가 해서 주는 경우가 있죠. 말 그대로다가 뭐 정말 돈 많으신 아주 뭐 훌륭하신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 그대로 해가지고선 사회봉사 차원에서 어떤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해가지고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그거를 우리는 타액 신탁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증여세 과세에 대해서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어떻게 되었냐면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것.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우리 나온 것처럼 뭐가 있었죠? 신탁이익의 전부를 하는 거죠. 오케이, 신탁이익의 전부를 해서 수익자로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래서 세 번째는 뭐가 있냐 그러면 다음 강목의 신탁계획 포함이 돼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감옥에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의 해지도는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인에게 귀속되는 거다라고 나와 있어요. 오케이. 해지 또는 만리되는 경우에서는 그 자녀 재산이 어떻게 돼요? 장애인한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장애인에게 사망하기 전에 수익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또한 뭐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다? 수익처를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또 다목은 뭐예요? 장애인에게 사망하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신탁의 위탁자의 지위가 어떻게 돼? 장애인한테 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어느 분이 주셨는데 그분이 먼저 돌아가셔서 그랬을 때에는 장애인한테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세한다? 아니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얼마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선 장애인한테 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상속증여세법에 나와 있어 52조의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증여받은 재산, 본래의 그 장애인 우리 자녀가 본래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한 증여재산 부분들에 대한 거고요. 그 증여재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또 누가 또 다른 사람이 줄 수도 있다고 아까 그랬었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타익, 다른 분들이 줬을 적에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부모님한테 받았을 적에 이거는 다른 분들이 줬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두 개를 합산한 금액이 얼마를 한도로 해서 5억 원을 한도로 해서 하는 거예요. 오케이. 5억 원을 한도로 해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이 5억 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보통 성인 자녀들한테의 어떻게 돼요? 미성년자 부분들에 대한 것은 2천만 원까지 해서 10년 단위로 해가지고 저희가 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인 부분들에 대한 건 얼마 줘요? 5천만 원 주잖아요. 그렇죠? 그 10년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5천만 원이 5억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년에 대한 거니까 나름대로다가 우리 장애인 부분들에 대한 자녀들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거는 잘 활용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만약에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 또 다르게 활용하거나 그렇게 되게 되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게 되면 여기 나왔어요.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게 되면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랬었는데 만약에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되게 되면 증여세를 부과하겠대요. 5억에 대해 가지고 부과를 하겠대요. 오케이. 그럼 이런 부분들을 1억 이하, 1억에서 5억, 5억에서 10억. 그럼 어떻게 됐어요? 말 그대로다가 해가지고서 여기 부분들에 대한 거죠. 그럼 20% 부분들에 대한 세금 부분들에 대한 거 부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다만 장애인들에 대한 어떻게 본인의 의료비 등으로 내보냈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을 땐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단서 조항이 있기는 있어요. 오케이. 그렇죠. 받았는데 본인의 치료비를 위해서 내보낼 적에는 마찬가지 그건 된다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되게 되면 뭐 한다 그랬었어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그랬었죠.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뭐냐 그러면 신탁이 해지.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 근데 만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는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신탁이 만료되고 그냥 끝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신탁의 계약 기한 중 수익자를 변경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로 그랬어요? 수익자는 누구만 된다 그랬었죠? 우리 장애인만 된다고 그랬던 거예요. 오케이. 신탁 세 번째는 뭐냐면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또 하나 뭐냐면 신탁의 원본이 만약에 다른 이유로 해서 감소되는 경우야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저거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즉시 증여세가 부과가 된다. 오케이. 신고 기한까지 납세지에 관한 증여세 부분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증여세는 신고 기한이 몇 개월이죠? 3개월. 상속 부분들에 대한 6개월 대신에 증여는 몇 개? 3개월까지. 누구한테 해야 되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한테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우리 장애인 부분들에 대한 자녀들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상속증여세법에서 이러한 그 특례 사항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잘 활용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장애인이다 그 장애인이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 자녀들이 모두 행복한 세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 다음에 공유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